해남을 사랑하고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역사 독립군들, 광복군들이 이 자리를 꽉 메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동지의 마음으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3일 밖에 군민광장 야외 공연장에서 개천 역사 콘서트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콘서트에 이어서 오늘 12월 11일 해남 역사 콘서트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또 발표자 여러분, 공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해남 역사 콘서트를 환영하는, 여기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해남예총 김한규 회장님께서 직접 와서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가족 경사가 겹치는 관계로 이 김한규 회장님의 환영사를 해남 역사클럽 윤영민 선생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윤영민 선생님, 해남 역사 콘서트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해남예총 김한규 회장님의 환영사를 대독드리겠습니다. 환영사. 이민년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해남 역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후손들을 위해 우리들이 기필코 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해남 역사 콘서트를 통해 해남 국민들과 해남군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해남인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어 먼 길 마다 않고 와주시는 순천향대 이덕일 교수님과 미국 조지타운대 이돈성 명예교수님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꼭 참여해서 함께하고 싶었으나 가정의 애경사로 불참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강의로 해남 국민들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해 주신 빅토르 악단 해남 역사클럽 여러분들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남예총 회장 김한규 올림. 네, 감사합니다. 해남예총 김한규 회장님의 해남 역사 콘서트 환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역사 콘서트를 후원해 주시는 사단법인 대한사랑 박석재 이사장님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사랑 이사장 박석재입니다. 현재 일본과 일부 우리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찬란했던 우리 가야 역사가 임나 일본부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 추악한 음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대한사랑 이완영 사무총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이어서 존경하는 이덕일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 의해서 해남 역사 콘서트가 열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해남 군민 여러분, 해남이 옛날 일본 땅 친미 다리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그 추악한 음모를 우리가 분쇄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대한사랑이 할 일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오늘의 콘서트 축하의 말씀해 주실 강주 역사 바로 개성의 모임 시민연대 나간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해남에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온 소풍이
대단히 오전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역사의 어떤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에서 의미 깊게 생각을 해서 그걸 공감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여기 내외 귀빈 여러분과 우리 광주의 이 의병 부대들과 함께 깊은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정중히 인사 말씀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사회학을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2014년에 정년 퇴임을 하고 난 후에 역사에 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할 때보다도 더 기쁨이 컸습니다. 아마도 이 뿌리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그 향수가 채워지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치우천왕이나 단군 조선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우리 민족의 위대함으로부터 받는 감명은 잠든 영혼을 일깨우기는 천둥소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아픔이 주는 충격도 못지않게 컸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이웃나라에 의해 부당하게 은폐되고 왜곡되어 오늘에 이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구한 역사와 광대한 영토를 초라하게 축소시켜 은폐되었고 빛나는 문화유산은 왜곡되고 조작되었으며 선조의 위대한 행적은 지하에 묻혀왔음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모른 채 살아온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준엄한 당위성 앞에서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 즉 이 역사적 국면은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고려 말 국가적 위난에 직면했을 때 이암 선생이 결연하게 문체로 집필하신 단군세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21세기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남한의 국한에 볼 때 일본의 거센 공격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의 물결이 되어 지금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침략은 16세기에 일어나 7년 동안이나 우리 땅을 유린했던 임진왜란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를 지켜낸 주역은 의병, 그 중에서 특히 호남 의병의 항쟁은 빛나는 역사의 장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밀려오는 그 침략의 물결은 20세기 초에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반세기 동안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었습니다. 이때에는 국내 독립운동가들의 피 흘린 저항을 통해서 민족의 혼을 지켜왔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세 번째 침략이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전과는 달리 학술적인 침략, 즉 역사 전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주체는 이제 그 양반 시대의 그 신분이 아니라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는 새 시대의 주역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민중의 혁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혁명이고 전쟁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와 같은 엄중한 위난의 상황에서 이 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토론하는데 의미 깊은 행사라고 봅니다. 단군세기 서문에서 국가는 형태고 역사는 국가가 형태라면 역사는 혼이라는 인식에서 민족애를 실천한 선열의 언명을 새기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값진 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 길에 자리를 빛내주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운동의 선봉에 서서 그 고난의 행군을 멈추지 않는 이덕일 박사님과 아울러서 이 행사를 준비한 여러 그 실무 활동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들 하나의 그 민족의 역사를 새로 세우는 하나의 그 장정의 우리 부대로서 다 함께 건승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기대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덕일 순천향대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셨어요. 친미달에 해남 친미달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가야사를 연구하려 했더니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데 임나사로 다 둔갑시켜가지고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친미달인데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구조가 있어요. 이 가야사를 갖다가 임나사로 변조시키는데 핵심 기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쪽에서는 김해 지역을 갖다 임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합천을 갖다가 임나 7국의 하나인 다라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북 남원을 야마도의 식민지인 기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섬진강 일대를 임나의 식민지인 임나 사연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곳 해남을 갖다가 야마도의 또 식민지인 친미달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에 그 임날 분부서를 이제 꽂아 넣는 건데요. 그들은 이제 해남을 일본책에 나오는 친미달이라고 우기는 것으로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로 조작을 했는데요. 이 조작한 지가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니에요. 이 식민사학자들은 해방 이후에도 총독부 역사관 추종하는 걸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아닌 척을 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2017년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하죠. 친미달의 자취일가 해남에서 41개 해상 세력 큰 무덤대 확인. 일본 속이 기록한 해령 세력, 해상 세력, 친미달의 실체 밝힐 단서. 이 기사는 그냥 총독부에서 떴다 그러면 딱 맞는 그런 기사죠. 여기가 이제 해남의 그 석호리 고분군을 갖다가 지금 친미달에다, 일본석에 나오는 친미달에다라고 단정하고 기사를 쓴 겁니다. 이 기사 한겨레 신문 노영석 기자인데요. 보세요. 학계는 이렇게 쓰죠. 이 사람들이 학계는 쓸 때 총독부 학계는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 총독부 학계는 안오리와 석호리 등 해남반도 일대의 무덤대를 만든 고대인들을 백포만 일대에서 철기를 매개로 대외교류를 벌인 41개 해상 세력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고대 일본의 사서인 일본 서기는 이 지역 일대에서 활동한 마한 세력을 친미달이라고 호칭하면서 일본 서기의 이 해남을 갖다가 친미달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다 거짓말들이에요. 이 식민사학은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369년 백제 군초고왕의 남방 정벌 과정에서 소멸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일본 서기에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일본 서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의 이제 신공왕후 때 그 서기로 환산하면 249년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369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임나칠국을 세우고 공격한 곳은 신라인데 공격당한 곳은 신라인데 망한 거는 가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나칠국을 세우고 고해진을 정벌한 다음에 남쪽 오랑캐 친미달해를 도륙해서 백제에게 하사했다. 그러니까 야마도의 시각에서 남쪽 오랑캐라고 지칭한 친미달해. 여기가 바로 그 해남이야.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사된 안오리 일대 고분군은 소멸 시기가 일본 서기 기록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친미달의 집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연구원 쪽은 보고 있다. 그런데 보세요. 요즘에 마한 전국을 갖다 8대 역사 문화권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문제 다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되는 건 가야와 마한 역사 문화권이에요. 이 마한 역사 문화권을 처음에 입법할 때 처음에는 영산강 유역 중심의 마한 세력 이렇게 했다가 반발이 없으니까 요 식민사학자들을 딱 던져봤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역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혹시나 이 정보세 가면 여러분 같은 분들이 반발할까 봐 처음에는 영산강 일대의 마한 세력 이렇게 했다가 반발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계속 늘려가지고 엿장수 엿가락 늘리듯이 늘려가지고 전라남북도 및 충청도 일대를 마한이라고 했는데, 그럼 보세요. 마한을 갖다가 서기전 2세기에서 서기 4세기까지 존속했다고 규정했어요. 서기 4세기 때까지는 전라남북도 충청도를 마한이 지배했으면 결론 사라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백제가 사라지죠? 삼국사기 불신론에 따라서 백제사를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가 경상도에 있었죠. 언제 전라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한사 연구라는 98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걸 보세요. 마한의 성립 시기에 대한 기왕의 연구들을 보면 기원전 3세기설, 기원전 3세기 중엽설, 기원전 3세기 2세기설, 기원전 2세기 전반설, 기원 1세기 후반설 등으로 다양하며,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 근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냥 찍으시면 돼요. 마한 언제 성립됐지? 그냥 찍으면 돼요. 뭐 기원전 3세기라고 해도 되고 2세기라고 해도 되고. 학문이 아니란 이야기죠. 마한의 소멸 시기 역시 4세기 후반의 통설. 마한의 소멸을 4세기 후반으로 본다. 이거 뭐냐면 아까 369년 일본 서기에서 우리의 조국인 야마도 우에가 바로 신라를 공격해서 임나출국을 세워서 임날범으로 건설하고 기술을 서쪽으로 돌려서 고해진을 도륙한 다음에 기술을 남쪽으로 돌려서 남쪽으로 함께 친미다래를 도륙해가지고 백제에게 하사했다. 요때 바로 마한이 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 더불어 최근에는 육제기설 등 일치된 견해가 없다.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우리나라 그 학계예요. 그런데 삼국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서기 9년에 마한이 멸망했다고 말해요. 삼국사기 백제온조왕 26년, 서기 8년에 왕이 겉으로 사냥을 간다고 말하고 몰래 마한을 습격해 그 수도를 멸망시켰다. 오직 원산성과 금연성만 굳게 지켜 함락하지 못했다. 서기 9년에 마한 수도를 점령했어요. 근데 이 원산성과 금연성 두 성만 함락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서기 9년에 두 성이 항복하였다. 그 백성들을 한산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이 드디어 멸망하였다. 삼국사기는 서기 9년에 마한이 멸망했다고 명확하게 써놓죠. 백제하고 관련된 마한이 멸망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서기 16년에 마한의 옛 장수 주군이 반란을 일으켰다. 온조왕이 직접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이를 토벌하였다. 주군이 스스로 목매어 죽자 그 시신의 허리를 자르고 그 처자도 아울러 죽였다. 그래서 서기 9년에 서기 8년에 마한의 수도를 점령하고 서기 9년에 남은 두 성을 함락시켜가지고 마한은 망했어요. 그러다 서기 16년에 마한 잔존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온조왕이 직접 그 잔존 세력까지도 다 제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기록이 있는데 일본 구구 세력하고 남한 강단 세력은 아니야, 그때 안 망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때 서기 9년 백제 멸망당한 마한은 목주국으로 위나라 정시 6, 7년 3세기 중반에 일어난 한과 대방군과의 전쟁에서 한이 패배하여 위상이 약화되었을 때 고유왕이 목주국을 멸망시킨 것이므로 3세기 중엽의 사건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아까 본 우리가 고유왕이 마한을 멸망시켰다라고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그건 고유왕이 아니고 온조왕이 아니고 그건 고유왕이야. 그리고 그건 서기 9년의 사건이 아니라 3세기 중엽의 사건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거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보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까? 이게 역사 해석이에요? 서기 9년으로 나왔으면 서기 9년으로 써야지. 김부식 왜 서기 9년의 사건을 갖다가 할 일 없이 뒤로 감춰가지고 고유왕 때 멸망한 거다. 이따위 꼴 역사학이라고 대한민국 국고로 엄청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 사기치는 게 뭐냐면
마한이 서기 9년에 백제와 관련되어 있는 멸망했다. 마한은 이렇게 나오는 이걸 갖다가 뒤집기 위해서 중국 자료 보면 여기 한나해 등 수십국, 이 수십국이 한나해 등 수십국이 각자 뭐 종족을 이끌고 항복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한나해 등 수십국, 그럼 한나해란 나라와 수십국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한을 딱 끊는 거예요. 딱 끊어갖고 한, 요 앞에 한자가 마한이야. 그래서 마한의 나해국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이.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니까 신운신국, 이것이 신매국이 됐고 이것이 친미다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미다래의 전신이 신미국이고 신운신국인데 이게 해남이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뭐냐면 신운신국이란 말은 삼국지에 딱 한 번 나오는데 50닭에 55개 소국 중에 하나로 그냥 신운신국 이름만 딱 나와요. 더 이상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 위치가 어디다, 성격이 어디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운신국의 신자 있잖아요. 요 신자를 딱 떼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서에 보면은 신미국이 나오죠. 그래서 신자를 딱 떼요. 그래서 요 신자하고 신운신국의 신자와 신미국의 신자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같은 나라야. 거기다가 신미국의 미자와 친미다래의 미자가 같잖아. 그러니까 신운신국이 친미다래야. 이따위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이게 학문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사람 다 한 사람이에요. 한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 김씨는 성이라 김씨니까 저 다 한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해남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 나랏돈 가지고 만든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 친밀아래를 뭐라고 했냐면 전라남도 해남 지역 백포만 일대에 있었다고 비정되는 초기 국가시대 마한의 소국. 마한 소국면 삼국지에 나오는데 친밀아래 없어요. 그 친밀아래가 전남 해남 백포만? 무슨 말로 무슨 근거로 친밀아래를 전남 해남에 백포만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근거 빵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로 시작해갖고 거짓말로 끝나는 게 이 남한의 강단사학이에요. 보세요. 친밀아래에 대한 한국향토문화대전의 개서를 보면 신미국의 전통을 계승한 친밀아래,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진서에 신미국이라고 나오는데 그 미자와 친미다래가 미자가 같잖아. 그러니까 같은 나라야. 친미다래로 비정된 지역들을 보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역사서 중국 자료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보면 뭐가 마치 같은 것처럼 써놓은 것처럼 하잖아. 다 거짓말이에요. 친미국의 전통을 계승한 친미다래로 비정된 지역들을 보면 영산강 유역을 비롯하여 해남, 강진, 제주도 등이 있다. 이 사람들 글 보다 보면은 이게 정상 사람들인가 학자는 고사하고 정상 사람들인가. 친미다래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남쪽 오랑캐 친미다래를 도륙해서 백제에게 주었다 이 기사뿐인데 이걸 갖다가 영산강, 해남, 강진, 제주도 그다음에 두 번째 진서 일본서기의 위치 비정으로 친미다래가 영산강 유역 특히 백포만 일대의 해남 지역이라는 설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여러 연구자. 제가 조금 전에 이 해남 군청분들 좀 만났는데 제가 요청했어요.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이 여러 연구자들과 저희와 한번 학술 토론회 하자고. 무슨 근거로 그럼 간단합니다. 학술 토론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여러 연구자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친미다래를 갖다 해남이라고 했는지 한번 밝혀보자고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거 빵이니까.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의 친명연과 의미 비슷하고 여긴 뭡니까? 침자 하나 같잖아 이건데 이 친명연은 언제 때 이름 졌냐면 그 신라 경덕왕 때 신라 경덕왕은 746년에 즉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69년이라고 치더라도 그거보다 이미 400년
전에 걸 갖다가 400년 후에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글자 하나 같다고. 그래서 백제가 친미다래를 공격하기 전에 점령한 고해진과 가깝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근거 빵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죠? 이 진서는 뭐냐면 진나라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진나라가 뭡니까? 중국의 삼국시대가 사마이 집안에서 위나라를 선양받는 형태로 진나라를 세우죠. 그 진나라 이야기예요. 그 진나라 이야기하고 여기 해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진나라 사람들이 여기 이쪽 해남과 한반도 남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걸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왜 끌어들였냐, 여기 신미 제국이라고 나오니까 요 미자, 요게 친미달에 미자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요게 요 신미국이 친미달이고 해남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혀에는 친미달해가 안 나오는데 진혀의 위치 비정으로 친미달해가 해남 백포만, 거짓말. 일본 서기에는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쪽으로 한케인 친미다래를 정벌하고 백제에게 하사했다. 고해진은 이때도 딱 한 번 나와요.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식민사학자들이 결국은 남쪽으로 한케 친미다래를 전남 해남으로 보기로 합의했다 하는 이게요. 우리 그냥 일본 서기, 우리의 조국인 야마도에서 자랑스럽게 점령했잖아. 그 점령한 거기가 친미다래가 여기 해남이야. 그렇게 합의했다는 거예요. 다 이 얘기 전부 다 신공 49년 서기 369년에 여기를 다 신라로 공격해서 임나 7국을 세우고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쪽으로 한케인 친미다래를 정벌하고 백제에게 하사했다. 그래서 백제 왕이 와서 그 머리를 땅에 대고 충성을 맹세했다. 이걸 갖다가 여기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서기에 보면은 백제 왕이 야마도에 맹세하는데 지금 이후로는 천추만세까지 끊어짐이었고 다함이 없이 항상 서본이라고 칭하면서 춘추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의 군초고왕이 야마도의 사신을 야마도의 사신에게 영원한 충성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고 나오는데요.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2만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군초고왕이 처부수고 5,000명을 사로잡아 장수에게 나누어주고 11월에 한수 남쪽에서 군사를 크게 서열했는데 깃발은 모두 누런색을 썼다. 누런 깃발은 황제의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그리고 있는 군초고왕은 황제 군초고왕인데 일본 서기는 야마도의 신하인 군초고왕을 그리고 있어요. 두 개 중에 뭐가 거짓말이냐? 당연히 일본 서기가 거짓말이죠. 그런데 오직 일본 구급파들하고 남한의 식민사학자들, 대학 강단을 다 장악한 남한의 식민사학자들만 일본 서기가 사실이고 삼국사기 가짜지,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이때 야마도 외에는 제철 기술 자체도 없었어요. 나라가 아니에요. 친미다래를 해남으로 우긴 사학자가 총독부의 시야마스 야스카지인데, 뭐냐면 시야마스 야스카지는 강진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걸 강진을 갖다 왜 해남이라고 하느냐? 예전에, 지금은 강진과 해남이 따로따로 독립된 행정구역이지만 과거에는 강진군 하나에 해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야마스가 친미다래를 전라도 지역에서 찾아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비슷한 글자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에마스가 어떻게 하냐면 발음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 친미다래 한자를 갖다가 일본어 발음으로 바꾸니까 도무다래 이렇게 나왔죠. 도무 찾아보니까 삼국사기 지리지에 전남 강진이 도무군이었네. 그래 친미다래가 여기야.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369년 이전부터 이 해남 사람들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다시와 이러고 있지, 이러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따위 얘기를 갖다가 학문이라고 지금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슈야마츠 야스카즈에 대해서 남한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뭐라고 이 악질 식민사학자들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 후 슈야마츠 야스카즈는 기존의 지명고증을 비롯한 문헌고증 성과에 의존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관계사료를 휴대순에 따라 종합함으로써 고대 한일 간 대외관계사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른바 남한경영론을 완성시켰으니 그 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슈야마츠의 남한경영설이 뭐냐면요, 위대한 야마도웨의 식민지 임나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걸쳐져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갖다가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른바 남한경영론을 완성시켰으니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따위로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완성시켰으니 이렇게 썼죠. 이거보다 이제 먼저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는 야쿠자 깡패가 있어요. 이 야쿠자 깡패는 1895년에 한 손에는 립본도, 한 손에는 소규통을 들고 경복궁 담 넘어 들어가 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가담했던 이 깡패 야쿠자예요. 이 야쿠자가 역사 공부한답시고 일본서기 조선지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우리 야마도웨의 식민지 임나가 경상도뿐만 아니야 저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먹었어. 그렇게 한 걸 갖다 이 슈야마츠가 그대로 따라서 했고, 이걸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강단 식민사학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지금 경상도뿐만 아니라 호남까지도 야마도의 식민지로 둔갑시키는 중입니다. 원래는 충청도까지 와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백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아직 충청도는 갈까 말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요 호남 무너지면 그 다음에 충청도로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김석형은 이와 같은 일본 학자들의 비정은 억지를 면치 못한다. 당시의 야마토 군대가 경상전라 두도로 무인지경으로 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주어 맞춘 것에 불과하다. 아까 봤죠? 이 기발하죠? 삼국지에 신운신 나와요. 진서에 신미 나와요. 일본 서기에 친미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신운신에서 신자 따고, 그 다음에 진서에 신미에서 신자 따죠. 신자 하나 같잖아. 같은 나라야. 그 다음에 친미달에 미자 따가지고 신미국에 미자와 친미달에 미자 따가고 미자 한자 갖다나 같은 나라야. 그리고 그게 해남이야. 이러고 있는 게 지금의 해남을 갖다가 고대 신혼신국, 신미국, 친미달에 이렇게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예요. 저희가 여러 번 이제 가야사가 문제가 되면서 가야사 바로잡기, 그다음에 식민사관 해체, 이제 전국연대가 만들어졌고, 이제 나간채 교수님이 이제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그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 광주 시민연대도 만들어지고 여기저기에 이제 그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45년도에 몸은 반쪽이 해방됐지만 정신세계는 영원히 계속해서 총독부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총독부의 학설을 따르는 남한의 강단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아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슈야마츠 야스카즈를 엄청 훌륭한 학자로 띄웠죠. 슈야마츠 야스카즈 설이 야마도웨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야마도웨는 6세기 때까지 제철 기술이 없어서 철 만드는 기술도 없는데 군사 강국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 논리인데요.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0년에 국사편찬위원회 4라는 책을 냈어요.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4. 근데 그중에 신석호 사무국장, 이병도 신석호 둘을 갖다가 식민사학계의 대부라 그러죠. 이병도는 서울대, 신석호는 고려대하고 국사편찬위원회를 장악했는데, 신석호의 국사편찬위원회 재직기간을 1990년에 낸 책에 1929년부터 1965년까지 이렇게 냈어요. 그럼 뭡니까? 저 국사편찬위원회는 조선사 편수에 신석호가 1929년에 취직한 데는 그때 대한민국이 없어. 대한민국은 저 이제 상해나 이쪽 망명 정부가 있었고, 여긴 뭐가 있었어요? 조선총독부 직속에 조선사 편수회가 있었죠.
이 조선사편수에 근무했던 시기를 갖다가 국사편찬위원회 근무 시기로 소급해가지고 신석호의 국사편찬위원회 재직기간은 1929년부터 1965년까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저 식민사학자들은 왜 저럽니까? 자꾸 하는데 그 답은 간단해요. 자꾸 이 사람들을 한국 사람으로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게요. 이 사람들을 이병도 신석호가 역사학은 100% 다 장악했습니다. 100%. 여긴 보수진보도 없다 그랬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수진보 싸움도 아니죠. 좌우도 없어요. 100%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역사는 우리가 하니까 정치가 뭐 관료들 우리 하는 거 돈만 돼. 지금 이 구조가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은신국이 있고 신미국이 있는데 신미국의 전통을 계승한 게 친미다래고 거기가 해남이에요. 뭐 이렇게 장황하게 하면은 역사 따로 공부하지 않는 한 무슨 말인가 알기 힘들죠. 그 구조 속에서 돈은 엄청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국사의 연구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국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식민사학자들은 뭘 연구하는 거냐면 대일본 제국사 한국 지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망언했는데 한국 사학계 조용하죠.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만 제가 있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만 저 서대문에 있는 순국선녀 유족회 기념관에서 시진핑 망언 규탄대회를 열었지 규탄 학술대회를 열었지 조용하잖아요. 그 논리 전부 다 자기네가 제공한 거예요.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논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김수지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낙랑군의 위치는 지금의 하북동 노룡현에 있었는데 중국 사료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남한 식민사학자들은 아니에요. 그 평양에 있었어요. 평양에 언제까지 있었냐면 313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남한 학자들이 313년까지 이게 한반도 북부 다 우리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사학자들 말은 여러분도 내용 보시고는 놀라셨죠? 무슨 근거로 해남을 갖다가 친밀하래라고 하나의 식민사학자들이.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식민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마 한국 사람인데 이 자기네 역사 그렇게 팔아먹겠어 생각하고 공무원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국가 조직에서 선의로 뭐 이제 지원하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남원에서는 김은국이 좋은 겁니다 해가지고 했다가 남원 분들이 김은국이 야마도의 식민지라는 거 아니야 알고 나서 뒤집어졌죠. 그래서 여기 해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책은 간단해요.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저 아까 여러 학자들 한겨레신문 노영석 기자가 여러 학자들이 해남을 친미다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 여러 학자들 불러다 놓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여러 학자들 많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과연 해남이 일본석에 나오는 친미다래인가 한번 학술 토론을 개최해가지고 결판을 내면 되고 만약에 그 학술 토론의 결과 해남이 친미다래라는 게 전부 다 식민사학의 사기라는 게 밝혀졌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연구비 지원한 거 회수를 하고 이 사람들 이게 업무방해 아니에요? 국가 업무방해. 왜 아무 상관도 없는 해남을 갖다가 친미다래라고 해가지고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